어차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로그 함수인데 이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하고는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수와 로그의 관계처럼 그래서 로그의 성질 좀 복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복습하면서 지수 함수도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섞어가지고 로그 함수로 가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98번을 한번 볼게. 자, 98번은 지수 부등식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의 부등식을 중학교 때도 했습니다. 지금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 3개짜리 연결되어 있는 걸 푸는 정석이 뭐였지? 정말 이렇게 뒤에 앉았어. 점점 뒤로 가는 것 같아. 정건아 기억나? 이렇게 3개 연결되어 있는 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꾸고 그거는 이제 추후 얘기고 일단 큰 틀이 우리가 이렇게 3개가 붙어있는 이런 부등식을 풀 때 또 어떻게 썼어? 어서 와. B를 A로 나오면 그래도 B 그러니까 요렇게 둘을 풀고 요렇게 둘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요렇게 2개짜리 요렇게 되어 있는 부등식을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는 부등식을 하나 풀고 이렇게 2개를 풀 건데 이쪽 부등식은 되게 쉬워요. 이쪽 부등식은 그냥 21을 넘겨버리면 되죠. 21을 넘겨버리면 이쪽이 얼마가 돼? 27이 되잖아. 근데 27이라는 거는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이랑 3의 2x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그쵸? 그럼 그대로 밑을 떼버리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2로만 나눠주면은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왼쪽 부분의 결과물인 거고 오른쪽 부분을 풀 때는 자 오른쪽 부분을 풀 때는 요거는 초록색씩 봐봐. 요거를 쫙 보면 얘는 뭘 해서 풀어야 되는 모양일까?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 모양이죠. 치환. 재현아, 무엇을 t로 치환할까?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t로 치환을 하는 순간 뭐 0보다 크다는 범위는 늘 그냥 습관처럼 붙여주세요. 그러면 치환을 했을 때 자, 요쪽 부분부터 쓰면 요쪽은 t제곱 플러스 2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요거를 t에 대해 표현해보면 성은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우리가 요거를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요거는 뭐가 될까? 3t가 되죠. 3t. 서윤이 3t 이해되니? 3t? 얘가 이런 뜻이잖아. 3의 x 플러스 1제곱이란 3의 x제곱에 3의 1제곱을 곱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합쳐져서 이게 된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얘를 지금 뭘로 치환하고 있어? t로 치환하고 있으니까 t에다가 3이 곱해진 거죠. 그래서 3t가 돼야 되고 3t 앞에 4가 또 붙어 있으니까 12t가 되겠죠.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치환을 하면은. 자, 그럼 한쪽으로 넘겨서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93의 마이너스 t값은 3 이상 9 이하. 강혁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은데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한데? x에 뭘 넣어요? x가 없는데 여기? t가 원래 3x제곱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x의 범위를 찾아가는 게 목표니까 t를 3의 x제곱으로 다시 바꿔주고 3은 그냥 3의 1제곱 9는 3의 2제곱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승우야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맞아요.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이거 연립부등식을 푼 거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 풀어놓은 거 빼먹으면 안 되죠. 아까 전에 풀어서 나온 결과가 이거였고 지금 풀어서 나온 결과가 이거였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얘와 얘의 공통 범위만 답인 거죠. 그치? 혜원아 어딜까? 얘와 얘의 공통 범위. x는
이게 1.5 아닌가? 머릿속에 수직선을 그리면 되잖아. 머릿속에. 자, 머릿속에 수직선을 그려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분의 3인데 자, 저 빨간 거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초록색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겹치는 데는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종적인 해는 뭐라 그래야 돼? 크거나 같고 맞아요. 이게 최종적인 해가 되겠고 그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니까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맞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좋은 문제죠. 요 하나 안에 그 지수부등식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형태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좋은 문제입니다. 98번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99번 볼게요. 99번은 이거는 언뜻 보면은 간단한 문제 같은데 다시 자세히 보면요. 요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게 하나는 2x제곱이고 하나는 3의 x제곱이에요. 이거는 치환을 할 수가 없어요. 치환하면 변수가 두 개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풀지? 어서와. 이거 어떻게 풀지? 서준이 어떤 아이디어 있어? 아이디어? 의외로 그냥 쉽게 접근하면 돼요. 쉽게. 그냥 있잖아. 요 놈이랑 뭐 이거를 그냥 A, 이거를 그냥 B 이렇게 했을 때 지금 A랑 B를 곱했는데 0보다 크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A랑 B를 곱했는데 0보다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은 몇 가지야? 두 가지. A, B가 둘 다 뭐거나 양수거나 아니면 A, B가 둘 다 음수거나. 그쵸? 이렇게 두 가지로 떠올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A도 0보다 크고 and B도 0보다 클 때 이 상황 하나 하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고 and B도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각각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A가 0보다 크다라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32가 0보다 큰 거니까 86쪽이야. 자, 2의 X제곱이 2의 5제곱보다 큰 거고요. 그러면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쪽도 똑같습니다. B라는 게 3의 X제곱 분의 1 빼기 27. 얘가 0보다 크다죠? 그러면 여기서는 3의 X제곱 분의 1 이거를 승우야 3의 몇 제곱이라고 쓰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27 넘겨가지고 27이 3의 3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X가 3보다 큰 거니까요. 양쪽에 마이너스 한 번씩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겠죠. 좋아. 그러면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and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있나요? 없죠? 그죠? 이게 5보다 크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랑 마이너스 3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불가능한 거예요. 1번은 불가능한 거고 자 2번으로 가면은 방금 1번에서 계산한 결과에서 뭐만 바꾸면 돼? 부등호만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도 부등호만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부등호를 뒤집어주면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x가 5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요. 요거의 반대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수직선에다 그려보면은 예쁘게 그려지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3보다 크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 부분이 공통범위가 되면서 결국 2번 케이스에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예요? 세봐 몇 개지? 7개. 그치? 7개. 답은 1번.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100번도 보겠습니다. 자, 100번은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자. 이거 지수 부등식의
치환해가지고 푸는 문제 패턴인데요. 그 과정을 잘 생각해가지고 A값, B값 한번 찾아보세요. 100번 해봐. 우리가 원래 이렇게 생긴 지수 부등식을 푸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6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a t제곱 마이너스 bt 플러스 6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식을 얻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죠.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여기서부터 t의 범위를 찾잖아. 아마도 사이값이겠죠. 이렇게 t의 범위를 찾고 그 다음에 그 t의 범위를 자 다시 6의 x제곱의 범위가 t의 범위인 거니까 t를 6의 x제곱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거기에서 x의 범위를 찾는 요게 이제 원래 이 방정식을 푸는 이 부등식을 푸는 순서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는 a값 b값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방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x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맨 끝에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봐요. 자, 6의 x제곱의 범위는 그럼 뭐였을까? x의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 얼마지? x의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6분의 1이잖아. 6분의 1부터 6까지가 6의 x제곱의 범위 아닌가요? 서연이 알겠니? 여기 x자리에다가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6분의 1부터 6이라는 범위가 그대로 누구의 범위냐면 t의 범위죠. 그죠? t의 범위가 6분의 1부터 6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인수분해된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t-6분의 1 그리고 t-6이고 대신 맨 앞에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해당되는 a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었을 거다. 요거 빼먹지 말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전개시킨 모양이 얘랑 동일해지면 되는 거죠. 근데 요 괄호 두 개를 먼저 전개를 시켜보면 요 괄호 두 개 요게 어떻게 생기냐면 앞에 a 붙어있는 상태로 t제곱 마이너스 자 얘네들의 합이니까 6분의 37인가요? 그죠?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얘랑 얘 곱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러면 이 모양을 잘 살펴보면 요 a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전개시켜 놓은 식이 요거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느 부분을 보면 돼? 요 끝에 6이 나오게 해야 되잖아. 여기에다가 얘가 곱해졌을 때 6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이 a 값은 6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6이다 라는 것을 쭉 분배를 시켜주면은 6t제곱 마이너스 37t 그 다음에 플러스 6 요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a랑 b 값을 뽑아낼 수 있겠고 a는 이미 6인 거 알고 있었고요. b도 여기 식에 이미 마이너스는 있었습니다. 그죠? 이미 마이너스는 있었으니까 b는 그냥 37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답은 43. 그래서 치환해서 푸는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내려가서 102번 풀고 이제 뒤로 넘어갈 건데 102번은요 똑같은 문제가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하고 이제 문제가 두 개 있는데 1번 문제랑 2번 문제는 풀어보면 약간 달라요. 자 1번에는요 1번에 있는 이 식은 주인공을 누구라고 봐야 돼? 요거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그죠?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러면 먼저 머릿속에 이미지. 자,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텐데 얘가 x축보다 어때야 돼? 요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렇게 되면 0보다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컸으면 좋겠으니까 요런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지. 그치? 그러면 서준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은 여기랑 연결돼 가지고 바로 뭐가 떠올라? 세 글자?
판별식이 떠올라야지. 그치? 그래서 요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은 아,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서준아? 커야 돼요. 원래 판별식은 맨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냐면 맨 처음에 우리 배울 때 근의 개수를 찾는 거였잖아. 근의 개수. 지금 이 그래프는 방정식으로 따지자면 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근이? 실근 없는 거예요. x축이랑 안 만나잖아. 실근이 없는 거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떤 거예요? 작은 거죠. 작은 거. 그지? 오히려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요. 맞지?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보자마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떠올라야 되겠고, 자, 그럼 요 식의 판별식을 그대로 써볼 건데, 요 식에서 우리가 살짝 요런 작업을 해줄 수 있어요. 2의 k 플러스 1제곱. 서윤아, 아까 이거는 누구 곱하기 누구랬지? 2의 k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얘도 2를 하나 빼가지고 요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굳이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는 여기다가 2를 하나 꺼내가지고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쓸 수 있게 하려고. 그치? 그래서 여기다 2를 꺼냈으니까 우리가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는데, 자, B'이 요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지. 요게 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개시킬게요. 전개시키면은 2의 2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k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의 k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승우야, 요거랑 요거는 서로 더할 수 있죠? 더하면 몇 개가 돼? 2의 k제곱이 5개가 되죠? 마이너스 5 2의 k제곱이지? 그러면 우리 편하게 2의 k제곱을 치환합시다. 2의 k제곱을 t로 치환을 해버릴게요. 이걸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자, 요 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4의 마이너스 4의 값 1,4, 그리고 2의 k제곱이었으니까 요거는 2의 빵제곱, 요건 2의 2제곱, 이렇게 되겠지. 정연아, k의 범위는 뭐야? 다 한 거 아니야? 범위. k가 정수라는 말 없어. k는 그냥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아니, 2의 0제곱, 2의 k제곱, 2의 2제곱이잖아. 근데 왜 갑자기 1보다 크대? 여기를 봐야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죠? 밑을 통일을 시켰으니까 밑을 그냥 쫙 떼버리면 되죠. 밑이 1보다 큰 밑이기 때문에 쫙 떼고 요게 k의 범위가 되겠다. 근데 있잖아, 이 1번은요 2번에 비하면 쉬운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x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네 해가지고 풀었으니까. 자, 근데 2번으로 넘어가 보면 2번은 뭐가 달라지냐면, 2번은 처음 출발부터 주인공이 2의 x제곱인 식입니다. 아까는 x에 대한 2차식이었잖아. 근데 얘는 x에 대한 2차식이 아니라 x에 대해서는 지수부등식이고,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관점이 달라. 2번 봐봐요. 자, 2번은 처음에 출발하자마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건데, 이렇게 치환을 해주는 순간, 자, 이 순간 뭐가 생긴다고? 치환하는 순간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겨요. 그쵸? 요게 생기고, 그 다음에 식을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얘 하나, 요거는 t로 치환했을 때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할까? 얘는 누구 곱하기 누구라고 볼 수 있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를 t로 치환했으니 이거는 몇 t라고 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8t라고 쓸게요. 8t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답니다. 자, 근데 얘는 이 부등식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부등식이니 아니니? 아니지. 모든 실수 t에 대해 성립할 필요는 없지. 누구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되지? 그렇죠. t가 0보다 클 때만 얘가 성립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원래는 그냥 판별식만 가지고는 못 풀어요. 이 문제는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제일 작은 지점을 찾고 그 제일 작은 지점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지. 서윤아, 방학했잖아. 그죠? 자, 방금 뭐라 그랬지? 얘 뭘 찾아야 된다? 표준형 바꿔서 꼭지점 찾아야 돼, 서윤아. 그럼 여기다 얼마 붙이면 될까? 마이너스 15.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볼 건데,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꼭지점이 4컴마입니다. 4, 그래서 여기가 t가 4인 지점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t가 0보다 큰 영역만 볼 거니까 0을 하나 잘라보면 이쪽에 0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여기서 뻥 뚫어가지고 요 영역만 볼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영역 안에 꼭지점이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별다른 고민 없이 이 꼭지점의 값이 얘가 갖는 무슨 값이 돼요? 제일 낮은 값, 최소값이 되죠. 그쵸? 그래서 그 최소값이 얼마냐? 최소값 아까 이거잖아. 그지? k-15가 얘가 가지고 있는 최소값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제일 작은 지점이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 지점은 다 0보다 알아서 크겠지. 그래서 요게 0보다 커요 라고 풀어야 되겠고, 이거 넘기면 k는 15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같지만 이 식의 형태에 따라서 1번과 2번은 풀이의 방향이 약간 다르죠. 그걸 보여주려고 풀어본 문제고요. 자, 이제 드디어 넘어가겠습니다. 로그 함수로 넘어갈게요. 90페이지로 가볼게. 자,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 자, 로그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다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로그 자체의 성질을 좀 복습을 할게요. 뭐 다 여러분 알겠지만 또 정재영 같은 애들도 있고 신입생도 있고,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 한번 쓱 얘기하고 로그 함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의 제일 기본은 이런 거였죠. a의 x제곱이 n이다. 이렇게 생긴 식에서 로그를 애초에 왜 생각해냈냐면, 이런 모양의 식에서 내가 x를 주인공으로 식을 바꾸고 싶은데 바꿀 방법이 없는 거야. 지수에 있는 애를 끌어내릴 방법이. 그래서 요거를 지수에 있는 애를 이렇게 끌어내려주고, 그랬을 때 그 x의 값을 로그 a의 n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수로 써있는 모양과 로그로 써있는 모양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생긴 녀석을 요렇게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하냐면, 양변에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양변에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자동으로 요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우변이 로그 a의 a x제곱이잖아. 그럼 알잖아. 로그의 성질에서 x 끌어내리고 로그 a 없어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모양을 지수로 바꾼다. 이것도 되게 할 경우가 많죠. 요 로그를 지수로 바꾼다면 a의 x제곱이 n이다, 이런 모양으로 늘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지수로 바꾸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로그를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을 한번 기억해 볼게. 자, 로그 A의 1 얼마지 재현아? 네? 여기잖아요. 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준아, 로그 A의 A는 뭘까? 로그 AA. 그치? 로그 AA는 1이에요. 일단 억지로 좀 쑤셔 넣어줘, 머릿속에. 여기 밑에 있는 숫자랑 위에 있는 숫자가 같을 때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그 계산의 기본 성질, 로그 A의 XY. 서윤아, 얘네 둘이 지금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는 로그는 쪼개면 어떻게 쪼개진다?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맞아요. 곱해져 있던 애들은 더하기로 쪼개지고요. 비슷하게 로그 A의 Y분의 X. 승우야, 분수라는 거는 나누기잖아, 그치? 나누기는 어떻게 쪼개져? 그렇지. 맞아요. 빼기로 쪼개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그 A의 X의 N제곱. 요거. 정현아,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으로 끌어내리죠? 앞으로 끌어내려서 N 로그 AX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고, 자, 요거보다 약간 더 복잡한 거 로그 A의 N제곱분의 B의 M제곱 바꿀까? MN. 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때는 성은아, 이것도 앞으로 당기고 이것도 당기죠? 당기는데 얘는 어디로 보낸다? 분모로 보낸다. 그죠? 분모, 얘는 분자. 그래서 N분의 N 로그 A의 B가 된다. 이런 성질이 있었고요. 또 뭐도 있었냐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A의 로그 C의 B제곱. 지수의 로그가 있어. 강혁아, 이럴 때는 우리는 뭘 바꿀 수 있다? A랑 B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B의 로그 C의 A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밑변환 공식이라고 불렀던 거 있습니다. 밑변환 공식. 정연아, 이렇게 생긴 로그를 내가 밑이 C인 로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분수의 형태로 썼었죠? 어떻게 썼더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밑에 있던 애는 분모의 진수로, 진수에 있던 애는 분자의 진수로 보내는 것이 밑변환 공식이었고, 이 밑변환 공식을 살짝 활용해보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어요. 로그 A의 B의 역수. 정건, 이것의 역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역수의 효과가 일어난다 그랬어. 그래서 로그 A의 B의 역수 그러면 로그 B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로그를 배웠다면 당연히 머릿속에 백지를 주고 써봐 하면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로그의 제일 기본적인 성질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함수 배우면서 지수함수,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지수함수였죠. 이 지수함수는 A 값에 따라서 모양이 몇 가지였어? 두 개였지. A가 1보다 클 때 하고 A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눴는데, 자, 요때 모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요때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였죠. 그리고요, 그래프 그릴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어디를 찍고 그렸죠?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어디였지? 여기 0,1. 맞죠? A 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0제곱을 하면 무조건 1이잖아. 그래서 지수함수는 무조건 0,1을 지나가는데 A가 1보다 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고요. 자, 요때는 0,1 지나가는 건 똑같은데 내려가는 형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진다. 이게 지수함수였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로그함수로 갈 수 있는데, 로그함수 얘기하기 전에 지수함수 얘기를 왜 했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로그함수랑 지수함수는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잖아. 역함수. 역함수가 뭐였죠? 심플하게 말하면 역함수는 뭐랑 뭘 바꾸면 역함수죠? Y랑 X 바꾼 게 역함수야.
자, 생각해봐. 이 y는 a의 x제곱이라는 식 있잖아. 요 놈의 역함수를 구한다고 생각해봐. 우리 작년에 많이 했다. 작년에 기말고사 할 때 역함수 찾는 거 많이 했잖아요. 역함수를 찾는 단계가 있었지. 역함수 찾는 1단계. 먼저 이 주어진 함수를 누구는으로 정리한다? x는 뭐뭐뭐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정리 끝나면 x랑 y랑 싹 바꾸면 끝나는 거였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x는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본 것처럼 로그를 취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에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로그 a의 y가 x 이렇게 되죠. 그럼 x는으로 정리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 y랑 x랑 싹 바꾸면 역함수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y랑 x 쫙 바꿔서 역함수를 만들면 y는 로그 a의 x라는 얘가 바로 얘의 역함수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역함수 관계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 그것도 기억해봐. 그래프는 역함수 관계에 있는 그래프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었더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봐봐. 자, 여기 책에 보면은 지금 여기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지수함수입니다. y는 a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고요. 그거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려진 게 요 밑에 있는 로그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요, 요런 느낌으로 그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지수함수 그릴 때는 무조건 여기를 찍고 시작했잖아. 여기 0,1을 찍고 지수함수 그렸죠. 그럼 로그 함수를 그릴 때는 어디를 찍고 그릴까? 1,0을 찍고 그리는 거야. 1,0을 찍고 1,0을 찍고 그리는데 연아 여기를 봐. 여기를 1,0을 찍고 그리는데 로그 함수도 그러면은 a 값에 따라서 모양이 몇 종류일까? 두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을 찍고 그리는데 자, 여기에서 요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로그 함수가 자, 요렇게 생기는 로그 함수가 뭐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숫자가 1보다 어떤 애들? 큰 애들이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그러면은 1보다 작은 애들은 어떻게 그려질까? 이쪽에서 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게 y는 로그 2분의 1의 x 같은 애들. 요 밑에 있는 숫자가 그 1보다 작은 애들. 맞죠? 그래도 다행히 지수함수랑 뭐가 똑같냐면 요 숫자가 1보다 크면 어때? 무슨 함수? 증가함수. 이거 똑같아요. 그치? 지수함수, 로그함수 둘 다 이 밑에 있는 숫자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그리고 요 숫자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요거는 지수, 로그함수 동일한 성질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보면 정의역은 양수다. 정의역 양수인 거 보이니? 요 그래프에 찍혀있는 요 점들의 x좌표 0보다 무조건 어때? 다 오른쪽에 찍혀있잖아. 그치? x값들은 전부 양수고요. y값들은 양수인데도 있고 음수인데도 있으니까 치역은 실수 전체. 그치? 요것도 기억해보면 지수함수랑 반대죠? 그치?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고 치역이 양수였어요. 근데 로그함수는 정의역이 양수고요. 치역이 실수 전체. 정의역, 치역의 역할이 바뀌는 것도 역함수의 성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1,0을 무조건 지나가고요. a,1을 지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로그 ax를 그린 거기 때문에 a,1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요 선을 무슨 선으로 갖는다? 점근선으로 갖는다. 점근선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프 막 평행이동 시킬 때 점근선 같이 옮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y축이고요. 평행이동이 일어나면 점근선 같이 따라 움직이겠지. 그치? 점근선이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3번 아까 얘기한 거죠. 1보다 크면 증가함수,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당연하고, 로그 a의 x의 그래프와 로그 a분의 1의 x의 그래프는 x축 대칭이다. 지금 그려놓은 얘 둘. 얘네 둘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겠죠. 그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성질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하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밑이 똑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과 똑같아요. 모든 함수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문제를 만나면 할게요. 자, 93쪽으로 가보자. 93쪽으로 가서 필수예제 1번은 그냥 뭐 단순한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성은이가 한번 해볼까요? F3이 4라 그랬으니까 성은아, 요 식의 x자리에 얼마를 넣으세요? 3을 넣으세요. 그럼 F3은 뭐라고 써야 돼요? 몇이야? 9죠? 그죠? x에 3 들어갔으니까 로그 a에 9 더하기 2. 근데 그 값이 4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로그 a의 9가 2라는 얘기고, a 몇일까 그럼? 요거의 요거 제곱은 요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3이겠죠? 네, 그래서 a는 3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던 fx라는 함수가 로그 3에 2x 플러스 3 플러스 2였던 거니까 거기다가 12 집어넣으면 이제 답 나오겠네요. 그죠? 얘 하나 x에 12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20 12요. 그럼 로그 3에 27이면 얼마지? 로그 3에 27은 3이죠. 그럼 3 플러스 2니까 3이요.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로그의 성질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이제 필수예제 2번이 로그 함수에 대한 문제죠. 일단 주어진 함수가 y는 로그 5x다. 자, 그래프 그려놓고 시작할게. 로그 5x. 서연아, 로그 함수 그리려면 무조건 어디부터 찍어? 1,0부터 찍고요. 지금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로그 함수는 밑이 5네요. 증가야 감소야? 증가. 이렇게 증가에 그려놓고, 자, 기억부터 보면 1,0을 지난다. 어때? 맞죠? 점근선이 x축이다. 틀렸고 y축이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그래프를 그렸다면 정의역도 동시에 보이는 거야. 정의역이 서연아 누구의 값이지? 정의역이 y값이에요? 정의역은 x값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 방금 우리가 그려놓은 이 그래프에 점들이 막 찍혀있을 거 아니야. 이 점들의 x좌표를 보는 거야. 이 점들의 x좌표. 이 점들의 x좌표가 실수 전체 값이 다 나오겠니? 아니면 양수만 나오겠니? 이 점들 중에 x좌표가 음수인 점이 있겠니? 없겠니? 없죠? y좌표는 음수인 애도 있고 양수인 애도 있지. 근데 x좌표는 다 무슨 수만 나와? 양수만 나오지. x좌표가 음수가 되려면 이쪽으로 가야지. 그치? 맞죠? 그래서 x좌표는 양수만 나오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라는 말은 어때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그 다음에 양수 x에 대해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 그래프가 증가함수잖아. 그치? 증가함수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요놈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서윤아,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서로 무슨 관계니까? 얘네는 서로 무슨 관계니까? 앞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이건데 무슨 함수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요거에 대해 대칭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역,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120번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120번의 답을 골라주세요. 미음과 리을. 니은과 리을이 답이에요. 니은과 리을. 미음을 고른 사람 많은데, 아니 미음은 밑이 지금 같아요? 얘는 이 로그 함수는 밑이 얼마야? 2분의 1이고 이 지수 함수는 밑이 2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밑이 똑같이 2분의 1의 x제곱을 갖다 놓고서 대칭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미음은 틀린 거고요. 0,1 지나는 거는 지수함수가 갖는 특징이고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당연히 맞고요. 디귿은 양수 x에 대해서 증가하면 증가한다. 이거는 증가함수라는 얘긴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로그 함수는 밑이 2분의 1인 로그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입니다. 그리고 틀렸고요. 감소함수라 디귿 틀렸고요. 리을은 이 리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1대1) 함수란 얘기예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달라. 그 얘기는 내가 이 x 자리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y 값도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1대1 함수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로그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하는 거니까 1대1 함수 맞죠. 가로선 그었을 때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 그래서 니은과 리을 이렇게 두 개가 답이고요. 넘겨볼게요. 94쪽으로 가서 94쪽에 요 로그 함수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로그 함수의 원래 조상님을 먼저 생각해보면 y는 로그 3의 x가 조상님일 텐데 자, 얘는 승우야 증가 감소? 증가. 그러니까 1 딱 찍어놓고 증가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얘를 만드는 거잖아. 이렇게. 서준아, 이걸로 만들려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지? 맞아요.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었다라는 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옮겼을까? 얼마? 그쵸. 요 뒤에 붙는 숫자는 부호도 그대로 그냥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양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평행이동 중에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누굴까? 로그 함수에서 x축의 평행이동과 y축의 평행이동 중에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그래프를 그릴 때. Y X축 X 너는 y고 너는 x고. X 아니면 죽을게요. 진짜? 다행이네. x죠 x. 왜냐면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누구도 같이 움직여? 점근선도 같이 움직여. y축 방향은 점근선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근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점근선 이렇게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이 점근선을 왼쪽으로 한 칸 밀어야죠. 요렇게 한 칸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새로운 점근선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데리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요놈의 그래프가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갖고 위로 두 칸 가는 거죠. 위로 두 칸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가 바로 요놈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정의역, 치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정의역은 아까 전에 이 파란 그래프는 정의역이 뭐였지, 혜원아? 어떤 수였죠, 정의역이? 파란 그래프, 요거. 요 놈의 정의역이 뭐였지? 그냥 기본적인 로그 함수잖아. 얘의 정의역. 1이랑 상관없어요. 여기 봐봐. 이 그래프, 이 파란 그래프 안에 점이 졸라 많이 찍혀있죠. 다 점이잖아 이거. 다 점인데 그래, 얘네들의 x좌표는 양수들이지, 양수들. 0보다 크다 였잖아. 근데 봐봐, 빨간 그래프는 지금 요렇게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찍혀있는 이 점들, 얘네들의 x좌표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 근데 얼마보다는 다 커요? 마이너스 1보다는 다 크죠. 그쵸? 그래서 이 빨간 그래프의 정의역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x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치역은 y값인데 치역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치역은 원래부터 뭐였죠? 다 되잖아. 실수 전체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위로 올리든 내리든 계속 뭐야? 실수 전체지. 실수 전체 범위를 가졌는데 위로 두 칸 올린다고 뭐가 달라져? 여전히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근선은 이미 여기다 표시했죠. 그죠? 요게 점근선이고. 자, 2번도 그려보겠습니다. 2번. 2번은 요거는 그 조상님이 y는 로그 3x인데 자, 요 녀석을 요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여기에 붙은 이 마이너스 있지. 이건 뭐야? 무슨 이동이야? 그러니까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라는 거는 대칭 이동인데 어느 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그때 x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였으니까 이게 로그 3의 마이너스 x를 만들어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또 이런 숫자가 하나 붙었죠. 얘는 이제 평행이동이지. 무슨 축 방향의 평행이동이에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다. 그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다. 이런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차례대로 해줄 건데 처음에 로그 3의 x면은 1,0 찍어놓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럼 먼저 이 녀석을 y축 대칭시킨 요놈의 그래프를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이거를 y축 대칭시키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그죠?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얘를 y축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그리지. 그지? 얘가 요거고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만 하면 돼? 아래로 한 칸 내리면 되죠. 그죠? 아래로 한 칸. 이 초록색 그래프를 아래로 한 칸 내리니까 뭐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이 빨간 애가 바로 요놈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빨간 애를 보면서 정의역, 치역 찾아볼 건데 자, 정의역이 뭘까 강혁아? 정의역 얘기를 오늘 몇 번 하는 거야. 이거. 여기 빨간 그래프에 점이 졸라 많이 있잖아. 이거 얘네들의 x좌표가 뭐냐고요. 여기 있는 이 x좌표가 뭐냐. 얘네들의 x좌표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y축보다 왼쪽에 찍혀 있잖아. 다 음수죠. x좌표들은. 그래서 정의역 x바 x는 0보다 작다. 음수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치역은 고민하지 마라. 치역은 그냥 뭐다? 실수 전체다. 그리고 점근선도 지금 안 움직인 거잖아. 점근선 그대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점근선은 y축이다 라고 말해도 되고요. 또는 x는 0이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둘 다 같은 뜻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점근선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내려가서 밑에 필수 예제 4번으로 가면 요건 이제 로그의 성질을 살짝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요렇게 생긴 함수를 요 로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재현아.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뀔까? 이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게 만들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얘랑 비교해봐야지 하고 밑에다 써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러면은 여기서 m은 8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면 여기는 x인데 여기는 4x잖아. 이 4가 여기 붙어있는 상태면은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려봐. 어떻게 할까? 요 4를 좀 떼어내고 싶어. 4를 나눠요. 빼요. 막 빼. 막 나눠. 뒤에도 바꿔요. 자, 1단계 4로 묶어요.
그지? 4x-8을 4 괄호 x-2로 묶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로그 안에서 4랑 x-2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곱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4하고 x-2가? 아까 우리 로그의 성질 복습했잖아. 로그 안에서 곱해져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두 개의 로그로 쪼개가지고 더하기로 연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그 한 개가 어떻게 쪼개지냐면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2로 쪼개지지 않을까? 근데 로그 2의 4는 얼마니까? 2요. 2잖아 2. 그럼 그 2가 뒤에 있던 1이랑 붙어가지고 얼마를 만들어? 3을 만들어. 그쵸? 그래서 결국 요 함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 2의 x-2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래야지 우리가 찾은 이 모양과 이게 1대1로 대응이 되겠죠. 그쵸? 요런 과정은 로그의 성질을 좀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습한 거예요. 그러면 m 값은 얼마다? 2고요. n 값이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5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내려가서 자, 내려가서 123번 한번 해 봅시다. 네, 123번에 식만 한번 찾아보세요. 자, 123번. 우선 요 함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을 먼저 시켜야 되잖아. 그럼 x축에 대해 대칭시킨다는 거는 y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긴데 그 마이너스는 우변으로 보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모양을 쭉 보면 어떻게 바꾸고 싶어야 돼? 5분의 1도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지? 요 마이너스가 이 5분의 1을 얼마로 바꿔줄 수 있어? 5로 바꿔줄 수 있어. 그래서 y는 로그 5의 x라고 쓰는 게 더 깔끔하겠죠. 그렇게 써준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렇게 옮겨주는 거니까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럼 y는 로그 5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겠지. 그치? 자 95쪽 볼게요. 95쪽은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인데 이거는 지수함수하고 비슷하게 이 주어진 로그가 증가하는 중인지 감소하는 중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그 2의 5랑 로그 2의 10을 비교한다 그러면 5하고 10 중에 10이 크잖아요. 그러면 로그를 씌워도 이쪽이 크겠지. 근데 만약에 로그 2분의 1의 5랑 로그 2분의 1의 10을 비교한다면 그때는 진수는 오른쪽이 크지만 밑에 달려있는 로그가 지금 감소함수의 로그잖아요. 그쵸? 요 밑이 지금 요 2분의 1이라는 게 1보다 작은 밑에 달려있잖아. 그렇게 되면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뒤집힐까요? 뒤집힌다. 그치? 지수함수랑 마찬가지로 자 감소하는 형태의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대소관계가 뒤집힌다.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1번을 비교를 해볼 건데 공평한 모양을 만들어야 비교할 수 있잖아. 이거 세 개를 모두 공평한 모양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제일 편한 건 밑이 4인 로그로 다 통일해버리는 거예요. 로그 4의 63은 그대로 두시고 로그 2의 7을 있잖아. 로그 2의 7을 밑이 4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 4의 몇일까? 여러분 요렇게 써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여기 밑이 2인 거를 4로 바꾸잖아. 그럼 얘를 제곱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같이 제곱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이 2는 앞으로 땡기면 2분의 2가 되니까 1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로그 4의 7의 제곱인 49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던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밑이 4인 로그로 바꾸자면 4의 3제곱이라 쓸 수 있지 않나? 그죠? 4의 3제곱은 얼만데? 64죠. 64.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평한 상태로 통일이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만 보면서 대소관계를 파악하면 되겠죠. 누가 제일 작아?
얘 제일 작죠? 로그 2의 7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요 친구 로그 4의 63 그 다음에 제일 큰 애가 맨 앞에 있던 3 이렇게 대소관계 쓰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통일해 볼게요. 이번에도 밑을 3분의 1로 통일시킬 건데 앞에 두 개는 밑이 이미 3분의 1이 로그니까 얘만 하면 돼.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로그 3분의 1의 몇일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이 자리에 얼마를 넣으면 딱 맞을까? 3 넣어야 돼. 3. 맞죠? 왜냐면 3분의 1이라는 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앞으로 나갈 테니까. 자,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이 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는 누가 제일 작아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만 비교하면은 2분의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2고 그 다음이 3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로그들은 밑이 3분의 1인 로그들이기 때문에 진수의 대소관계와 로그의 대소관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뒤집어야 돼, 반대로. 그쵸? 그래서 자 3이 얘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은 친구고요. 그 다음에 2, 얘가 가운데 있는 친구고요. 로그 3분의 1의 2. 그 다음에 제일 작았던 2분의 1을 밑으로 2분의 1을 진수로 갖고 있는 이 로그가 로그의 값은 가장 클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에 따라서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뒤집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밑을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있는 6번 문제는 이제 역함수 찾는 문제입니다. 역함수 찾는 문제 필수예지 6번. 예상을 먼저 해봐. 요 놈의 역함수는 어떤 함수일 거다? 로그 함수일 거다. 그치? 그래서 얘를 로그 함수로 만들 건데 이거를 로그 함수로 만들려면은 그 양변의 로그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로그 취할 수 있어요? 이 상태로는 로그 취하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될까? 1을 넘겨야 돼요. 얘가 혼자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로그를 취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이 위에 있는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1을 넘겨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어떤 로그를 취해? 밑이 3인 로그. 이렇게 밑이 3인 로그를 취해. 그러면 좌변은 로그 3의 y-1이 되고요. 우변은 로그 3의 3의 x-2제곱이니까 x-2만 남겠죠. 그러면 승우야 마이너스 2 어떻게 할까? 우리 역함수 찾는 중이야. 역함수 찾는 1단계가 뭐라고? x는 뭐뭐뭐뭐로 정리하는 거지. 그치? 이게 1단계고 2단계가 y랑 x랑 자리 바꾸는 거지. 그럼 지금 x는으로 정리하는 과정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어떻게? 넘겨줘가지고 로그 3의 y-1 플러스 2. 자, 이렇게 하면 이제 x로 정리됐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y랑 x만 샥 바꾸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y는 로그 3의 x-1 플러스 2 요렇게 역함수를 쓸 수가 있겠죠. 그치? 자, 2번도 마찬가지. 2번은 예상해봐요. 요거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 나오겠어? 지수함수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도 이 끝에 1은 여기다 놓으면 지수로 정리하기가 좋아 안 좋아? 지수로 정리하기가 안 좋아. 여기 1 있으면. 그래서 1 넘겨주고요. 아까 설명했던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얘를 지수로 바꾸면 됩니다. 자, 항상 어떻게 한다? 요거의 요거 제곱은 요거다로 가는 거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2의 y-1제곱은 x-1 이렇게 갈 거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만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재현아 마지막 할 일은? 네? 마지막 할 일은? 역함수 찾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다 했어. 네. 마지막 할 일은? Y랑 X를 바꿔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y는 2의 x-1제곱 플러스 1 이렇게가 끝인 거죠. 그죠? 자, 이것이
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뭐 밑에 건 똑같은 거고, 뒤에 거는 96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95까지 하고, 그 다음에 RPM은 54까지인데, 그 51페이지는 절반만 푸시면 됩니다. 51페이지는 아직 우리가 그 로그 함수에 대해서 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요거는 절반만 푸시고 RPM 숙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귀가의 조건이 어디였냐면 73이랑 27이었죠. 73이랑 27. 자, 여기까지 체크 좀 해보고